지금 대한민국이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비즈니스 규제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규칙 몇 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요. 국가 경제의 운영 체제, 그 판 자체를 새로 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28년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한국 경제는 똑같은 규제의 틀 안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한때는 이게 성장의 발판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하필 지금 30년 가까이 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리셋하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바로 이번 개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규제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있었죠. 하지만 AI나 로봇 기술처럼 세상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변하는데 낡은 규제가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법 하나 바꾸려고 하면 몇 년씩 걸리니까요. 그 사이에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 버리고 기업들은 변화를 전혀 체감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번 변화의 스케일이 확 느껴지실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보세요.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직접 격상됐고 위원회 규모는 2배로 커졌습니다. 이건 규제 개혁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겠죠.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단순히 규칙 몇 개를 손보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예 규제를 바라보는 생각, 그 철학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 이번 대대적인 개편이 추구하는 비전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슬로건이죠. 더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새로운 전략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가지 핵심 방향이 보이죠.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고 더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 원칙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환입니다. 첫째, 한 발 앞선 합리화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겠다는 뜻이고요. 둘째, 유연한 합리화는 모든 걸 똑같은 잣대로 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 2가지만 봐도 방향이 딱 보이지 않나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먼저 그리고 똑똑하게 움직이겠다. 이게 핵심 철학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유연한 합리화의 핵심인 네거티브 규제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이거 해도 돼 라고 법에 적힌 것만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거는 절대 안 돼 라고 금지한 것 빼고는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운동장이 열리는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초고속 성장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거대한 경제구역, 메가특구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메가특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부 보여줍니다. 왼쪽에는 규제 혁신이라는 엔진이 있고 오른쪽에는 정책 패키지라는 연료가 있죠. 한마디로 한쪽에서는 낡은 규제를 확 풀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 사람, 인프라 같은 지원을 팍팍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왼쪽 규제 혁신부터 자세히 볼까요?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3가지나 됩니다. 첫째, 메뉴판식 특례. 이미 준비된 규제 완화 메뉴에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걸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둘째, 수요 응답형 특례. 메뉴에 없는 거라도 우리 이거 필요해요 라고 요청하면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 이건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규제만 풀어주는 게 끝이 아닙니다. 재정, 금융, 세금 혜택부터 시작해서 인재를 키우고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까지 총 7개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냥 알아서 크세요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줄게 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 이론적인 설명은 이쯤하고요. 이제 이 메가특구가 실제 현장에서 혁신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을 겁니다. 한 로봇 스타트업이 아주 멋진 배송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보도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현행법 때문에 막혀 있는 거죠. 정말 답답한 상황 아니겠어요?
하지만 메가특구 안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수요 응답형 특례를 신청하면 끝! 이 스타트업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이번엔 바이오 기술 분야의 정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버려지는 치아로 사람의 뼈를 만드는 기술이 있대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걸 테스트하려고 하니까 기존 규제 때문에 승인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기존의 틀로는 상상도 못할 이런 혁신적인 의료 연구를 합법적이고 또 안전하게 해볼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의 끝판왕이죠.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고 싶은데 아예 관련 법이나 규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규제 샌드박스는 단순히 기존 법의 예외를 허용해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예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미래 기술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기술이 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법과 기술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규모와 포부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그냥 정책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아주 과감한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미 위원회가 출범했고 올해 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등 아주 속도감 있게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정말 대담하고 멋진 청사진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과연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계획이 정말로 제2의 실리콘밸리 같은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아마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겁니다.